자, 네 번째 연설은 강영규 학생의 연설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영규입니다. 제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질문을 하거나 듣고 많은 대답을 하거나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을 질문 혹은 해본 질문일 어느 편이 좋은 편이야? 어느 편이 나쁜 편이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주할 때 별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질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분법적 사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편, 나쁜 편. 그러니까 오로지 둘 중에 하나라는 식의 사고법은 어린 아이들만의 단순한 생각이 아닌 모든 세대들에게 만연해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쉽게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과 제리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애니메이션에서 톰이 작고 약해 보이는 제리를 괴롭히니 톰만이 나쁜 걸까요? 제리도 가만히 있는 톰을 괴롭히고 심지어 집에서 내쫓기까지 합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만 편들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 한쪽만이 나쁘거나 좋다. 이것이 이분법적 사고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대중매체나 인문학 서적 따위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공부만이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말을 들을 때 생각하기를 공부는 필요 없어 라는 극단적 생각을 가지게 돼 진로 결정에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정치권에서는 좌우 진영 간 서로 빨갱이나 수국골통이라고 자주 비난합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각인되어 여러 번 전국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 좌우 진영 간의 시위대 간의 충돌과 비난 행렬은 서로의 의견을 단순히 전국 혼란을 통한 적화 통일 아니면 노인네들의 망상으로 규정해버려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파라고 다 보수적이진 않고 좌파라고 다 진보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무조건적인 편견이 생기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폐단이 있지만 과거의 발전을 이끌게 한 것이 이 이분법적 사고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발전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는 낡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호환되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러한 사고법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한국과 일본 간의 교통법규의 차이에 관해 아십니까? 일본은 좌측 통행이 기본이 되지만 한국은 우측 통행이 기본이 됩니다. 이러하여 우리는 일본에서 통행할 때 아니면 보행할 때 이런 점으로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적응하고 이해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꼭 하나의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법의 타파는 교통법규 예시처럼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좌우뿐만이 아닌 가운데, 즉 중도도 있을 겁니다.
만약 가운데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좌우로만 나뉘는 세상이었으면 가운데 중자라는 글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운데 중자는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하니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정치, 교육, 사회에서 서로를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모두의 소망인 건설적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적의 적은 아군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